어렸을 때는 딱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매년 반장을 했었고 항상 모범생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친구들도 다 저를 모범적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항상 모범생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오면서 그 환상이 다 깨졌어요. 왜냐면 제가 고대 입학하고 나서 정말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수두룩 빽빽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막상 저는 전공도 정하지 못하고 자유전공학부를 선택했을 만큼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공부하고 싶은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대학 동기들을 보니 대부분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을 준비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동기들처럼 변호사나 회계사를 고려해서 법학, 회계, 재무 수업을 열심히 들어보았으나 너무나도 더럽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동안은 세상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제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3, 4학년 때는 다른 과 전공 수업도 듣고 인턴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을 수 있었고 또 열심히 몇 년을 취업에 올인해서 그 직무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2년 넘게 취업 준비를 했었고 공채로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 맞은 고비는 정말 엄청난 업무량이었던 것 같아요. 제 직무가 좀 특수한 직무였고 거의 매일 밤을 새야 했어요. 정말 매일같이 아침 9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하루에 기본 14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 했고 진짜 심할 때는 밤을 꼬박 새고 남들 점심시간에 퇴근할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주말에도 일을 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기계인가 싶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진짜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적성이고 뭐고 당시에는 정말 퇴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이었어요. 그래도 야근수당은 잘 나와서 거의 월급의 절반을 야근수당으로 받았어요. 근데 워낙 시간이 없으니 가끔 연차 내고 여행 다니는 것이 거의 유일하게 돈을 쓰는 날들이었어요. 그때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했고 그게 벌써 5년 전의 일이에요. 저번 Q&A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여행을 기록하고 싶기도 했고 유튜브가 잘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지 생각도 했거든요. 하지만 유튜브는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고 계속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작정 퇴사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아무 백업 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퇴사하면 제가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매일같이 밤을 새다 보니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가를 내게 되었고 그 이후로 업무가 루틴해서 더 이상 밤을 새도 되지 않는 팀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새로운 팀에서의 일이 저 적성에 잘 맞았고 연차도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년 고가를 A 이상 받았을 정도로 인정도 받았고요. 물론 그 와중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끊임없이 있었어요. 일을 마구잡이로 떠넘기던 동료, 은근히 꼽주는 상사 등등이요. 그래도 그 정도는 잘 핸들링했고 가끔 여행을 다니며 스트레스를 해소했어요. 회사는 전쟁터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다를 되뇌이면서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람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희망퇴직도 한다던데 저희 회사는 그런데 돈을 쓰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연차가 높지 않은 주니어들도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라고 하면 흔히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보다 구조조정이 객관적인 능력보다는 정치로 돌아가더라고요. 각 팀의 팀장 혹은 임원이랑 얼마나 친했는지에 따라서 대상자가 달라졌어요. 그런 불합리한 구조조정을 지켜보며 소위 이 일 잘하는 에이스 선배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멘토처럼 믿고 의지하던 분들도 정말 거의 다 나갔고요. 참 일이 손에 안 잡히던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사람을 정말 무자르듯이 자르니 남은 직원들이 예민해지더라고요. 회사가 직원들을 구성원으로서 존중해주지 않고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소모품 정도로 취급을 하니까요. 나도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직원들에게 퍼지자 정말 악독한 사람들은 나 대신 남이 나가도록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악마같이 굴었던 사람은 또 다른 직원들의 고발로 본인이 잘리기도 했고 정말 회사가 난장판이 되더라고요. 결국 저희 회사는 정년을 채우는 선배들이 거의 없었고 본인이 나가거나 잘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저는 고과도 잘 받았고 팀장님의 신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구조조정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언제라도 내 차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밤에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나는 이 회사를 믿고 여태까지 달려왔는데 회사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여기서 나도 잘리면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일단 백업 플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더 악착같이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일하는 시간, 출퇴근 시간,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튜브 촬영과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 브이로그도 한 번 올린 적이 있지만 새벽 6시에 일어나 2시간 정도 유튜브 편집을 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오전 업무하다가 점심에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오후에 또 회사 일하고 끝나면 집에 가서 간단하게 저녁 먹고 또 편집, 이런 쳇바퀴 같은 생활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채널도 커졌고 보람찬 일도 많았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니 멘탈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쉴 시간이 없으니 체력도 하루하루 떨어졌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였으니 말을 다 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번아웃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퇴사하고 전업 유튜버로 전향하자니 제 유튜브 채널이 그렇게 큰 채널도 아니었고요. 8천만 원이라는 고연봉을 받으면서도 사실 직장인으로서의 삶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3년차 때부터 신사업 업무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정말 밤새고 노력해서 성과를 많이 이뤄냈거든요. 그리고 그 신사업은 꼭 대기업의 자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또 너무나도 제 적성에 맞는 일이었고 나름 비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내가 잘리거나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그 일을 나가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곧 과장 진급이라 진급하고 퇴사를 하자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구조조정 속에 윗분들이 장기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성과가 좋아야 본인이 안 잘리니까요. 그래서 이미 확정됐던 프로젝트도 갑자기 엎어버리기도 했어요. 같이 일하는 협력사들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요. 저도 그렇게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 중 하나가 갑자기 무산될 뻔했고 어찌저찌 그 프로젝트를 겨우 마무리하긴 했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는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일을 하는 것도 싫었고 매일 밤 불안해하면서 잠 못 드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행복하지 않은 제 모습이 싫었어요. 그렇게 5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퇴사 선언을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선언을 하니 회사 동료들이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은 다들 떠나간다 하면서요. 사실은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좋게 봐준 동료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비록 회사는 그만두지만 그래도 사람은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제가 맡았던 일을 회사 밖에서도 하고 유튜브도 하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둘 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적성에도 잘 맞는 일이거든요. 만약 저희 회사가 정년이 보장되었더라면 당장 그만두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만두긴 했겠죠. 죽을 때까지 직장인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은 두렵고 떨리지만 뭐 굶어 죽지는 않겠죠. 당장은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나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추천하느냐? 라고 누군가 제게 물어본다면 사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벌써 7년 차이고 무려 5년 전에 퇴사를 하려고 했다가 참은 거거든요. 그때 퇴사했다면 제 커리어가 지금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밖에서 더 큰 성장을 이뤘을 수도 있지만요. 정말 힘든 거 아닌 이상은 몇 개월이라도 유예기간을 두고 회사 밖에서 뭘 할지 먼저 생각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회사 후배들에게 유튜브 해보라고 늘 얘기해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영상을 만드는 것이 나의 길을 찾는 첫 번째 스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2023년도 지나갔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하신 여러분과 제게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올해도 우리 화이팅해서 각자 원하는 인생을 그려나가요. 한 해 동안 저와 동행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